아무거나 돼도 돼요. 그냥 그렇게 이유를 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공개를. 그렇긴 하죠. 그건 원래 공개가 원칙인데 이걸 공개 못하게 하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실제로 재판하다 보면 국정원 직원이나 국정원 직원 비슷한 사람 혹은 군 관계자 나오면 다 비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 전체가 다 비공개고 중계가 안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중계는 아니에요. 우리 탄핵 재판 중계 받잖아요. 네. 윤석열. 그게 생중계 아니었잖아요. 녹화. 예.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것도 녹화. 그래서 카메라를 앞에 뒤에 양옆에서 4대 정도 설치해서 중계를 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었죠. 예, 거기까지 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지기현 재판부가 이 부분을 다 이제 비공개로 다 돌려버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개정안은 그 법문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이 법이 개정안이 지금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당연히 법문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개해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단서에 따라서 이제 비공개하겠다고 본인이 결정할 수는 있는데 네. 원칙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은 지금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만약 공개가 안 되면 이 내란 수괴들과 이 내란 공범들이 뻔뻔한 답변하고 네. 그래도 내버려 둘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감시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래도 이거 역사에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지. 뻔뻔한 장면들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공개하면. 네. 아니 공개를 안 하면요. 재판부가 이상한 질문하고 예컨대 뭐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공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란 재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아쉽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던 범죄이니까. 요즘 아쉽게 느껴지는데 또 이제 지도부에서는 이것도 위헌십이 걸리면 이 재판도 또 중지되고 이제 그런 게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뭐가 옳다고 뭐가 그러다 뭐 실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뭐 네. 그런 이제 대변하는 아니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대변 아니에요. 네, 대변 아닙니다. 전해드리는 전해드리는 겁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권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송원석 잠깐 얘기하셨는데 송원석이 진짜 가만둘 수 없죠. 네. 많이들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도 노상원 수첩의 A급 수거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의 피해자예요. 저도. 걔들이 실행했으면 내란 목적 살인으로 당했겠죠. 살인 그렇죠. 당할 피해자였기 때문에 살인 목적 살인 예비 음모의 피해자입니다. 네. 피해자로서 송원석을 고소할 생각이에요. 특검에. 송원석을요.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뭐 3특검법 마찬가지지만 관련 사건에 고소 고발한 사건도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특검법이 새로 개정된 게 공포가 되면 고소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로서. 이거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거는 무슨 뭐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은정 의원님이 이제 그동안에 언론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제공하면서 보도가 된 건들이 많죠. 그거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강아지 윤석열 접견 당시에 이제 깜빵 안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핸드폰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형 집행법 위반이거든요. 그 징역 3년 이하의 굉장히 중대 범죄인데 그게 적발돼 가지고 뭘 보여줬냐고 이제 적발 당시에 보니까 이제 강아지 부분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이 내란 수괴가 그럼 국민은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실제 그렇죠. 더 분노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강아지 문제가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강의구 이 폰을 압수해가지고 강아지만 보여줬는지 아니면은 핸드폰 통화를 하게 했는지 뭔가 문자를 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자기가 제가 CCTV 봤잖아요. 지금 법사위에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접견 이 기록도 봤는데 자기가 아직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온갖 군사 안보 뭐 의료 대란 뭐부터 시작해서 탄핵 집회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깜빵에서 국정 운영했잖아요. 네. 국정 지시하고 아니 실제 대통령실에서는 맨날 그 사우나만 하더니 깜빵 가고 나서 일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술을 안 먹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게 1차 구속 당시에 그 강의구 뭐 정진석 등등 이제 적견 와가지고 뭐 아직도 대통령님 하면서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 트럼프하고는 어떻게 통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태도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 그 자기가 한 90% 이상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도. 그래서 참 아직 4차원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내란 수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 우리 그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요 얘기 잠깐 좀 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 그 이영림 검사. 윤석열 그 탄핵 심판이 한창일 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망언을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춘천지검장. 네, 춘천지검장이었습니다. 자, 지난 2월에 헌재를 향해서 일제시대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저런 망언을 했던 자입니다. 맞아, 기억납니다. 근데 이 자가요 특검을 향해서 이번에 또 망언을 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9월 11일에 검찰 내부망 2%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출석을 거부하는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력을 동원해가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직 폭행의 소지가 다분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와, 얘네들은 독직 폭행 좋아해. 그러니까요. 지들이 무슨 수사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독직 폭행이야. 아니 그 지들은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그 체포영장 집행했나 궁금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 자체와 시각이 편향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세계 특검을 굴리면서 특수수사에서 나름 역량을 인정받는다는 인력 차출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에 남아있는 특검에 대한 기억은 의자 들기, 팔 잡아당기기, 속옷 어필과 같은 인권 침해와 유린에 관한 기억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향되게 뉴스를 소비하는 거야. 지금 특검 뉴스가 얼마나 많고 성과가 얼마나 많은데 저것만 기억에 남는데 둘이 친구인가요? 이영림 검사는 대학교 동기이고 동기. 그다음에 연서는 이제 저 후배인데 그때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영림 검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안중근에 비유하면서 맞아요. 이제 일제 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 탄핵 재판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지금 이제 끈떨어져서 법무연수원 지금 이제 한직으로 가서 본인이 이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여전히 그냥 친윤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검사들한테 저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변호사 하더라도 내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썼다. 그거구나. 뭐 그런 어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제 곧 그러면은 자기 이름 날리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로 저렇게? 나가겠군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검사들 기억하는 거죠.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줘.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 이영님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특검은 인권 유린 면허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검사는 그러면 정치 선동 면허가 있습니다. 김영민 좋아요. 오늘 셔츠 나갑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이고 정치 선동의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징계해야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면 됩니다. 그렇지. 하면 일반 공무원이면 이 정도 발언 공개 발언하면 다 징계받습니다. 다 징계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왜 가만둘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근데 간사님, 간사님은 그 정성호 장관이랑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알죠. 그럼 좀 얘기 좀 해줘요. 자주 얘기합니다. 빨리 징계하시라고. 그래요? 그 자리 가면 이게 또 조심스럽게 되나? 물론 이 건을 가지고 징계하라고는 안 했지만 이런 정치적인 선동하는 것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야 된다. 아니 의무를 위반한 건 맞잖아요. 그럼요. 기사를 하루에 100개씩 보내세요 그냥. 원래 그 검사들의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에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반입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약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영림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지금 나가셔야 돼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이랑 얘기해야죠. 해야 돼. 빨리 갈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또 밝혔는데요. 그 장면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지금부터 1년 내에 그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같은 장면을 다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이 다 달라. 그래요? 크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크게 세 가지의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첫째, 신중하게 처리를 하자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은 정부 주도로 처리해야 된다라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안 수사권은 검찰에게 줘야 된다라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을 보고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보면 저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이랑 상당히 많이 소통하고 토론했었습니다. 이미 당대표 시절이랑 그 이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서 그때는 제가 최고위원이었을 텐데 소통을 하면서 검찰개혁 공약도 제가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님은 경찰에 대한 견제, 이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렇죠. 검찰 개혁을 했는데 맞습니다. 경찰이 다시 괴물이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으니 이 수사기관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 견제, 민주적 통제 견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대안으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한편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여전히 주는 거라 위험하다라는 반론이 있는 것이고 저도 맞습니다. 그 입장인데 네. 그러니 1년 내에 충분히 토론하자, 토론해서 결정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럼 의원님은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는 쪽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쪽에 좀 가깝게 그쪽에 해석합니다. 가깝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네. 문제를 제거하자, 문제점을 제거하자,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형사 사법 시스템, 검찰 수사와 관련한 형사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신중론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것은 그거보다는 저는 이거는 1년 내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네. 유예기간을 1년을 뒀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새로운 공소청, 수사청 이렇게 조직 개편 관련해서 수사기소 분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2년, 3년으로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서 하자 이 말씀이시고요. 그것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좀 저는 앞선 나간 좀 해석이라고 앞서 생각을 나간 하고, 다만 보안 수사권을 주장하는 쪽에 주장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 들어서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그 바람직한 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안 수사권을 두겠다는 이제 입장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수사 그 경찰의 뭐 혹은 중수청의 사건이 이렇게 보안 수사를 검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너무 지연이 된다. 네. 그래서 국민이나 뭐 피해자들에게 너무 피해를 준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이 굉장히 사실은 좀
그 오히려 국민들에게 약간 겁을 주는 방식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민생 범죄들은 경찰이 거의 대부분 수사하고 있어요. 99%.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건 1% 정도 되고 경찰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검찰에 와서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도 한 9% 정도 돼서 경찰에 내려가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상 비율이 굉장히 미미하다. 네. 실제로도 그렇다. 실제로도 그런데 그 보안 수사를 검찰에 뒀을 때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검찰개혁 왜 하죠? 검찰개혁을 왜 하냐 하면 검찰권이 검찰의 너무 무소불위. 기대했기 때문에 네.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쿠데타죠. 그래서 국민에게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건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직접 워딩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보안 수사권도 보안이 아니라 수사권이에요. 수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두는 한 검찰 지금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이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수사 인력이 안 빠진다고요. 네네네. 그럼 보안 수사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전 싫어하는데 네. 그 당시에 등으로 한동훈이 막 이렇게 네. 마음대로 시행령을 확대해가지고 다 확대했죠. 무한히 수사한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공소청에 남겨두면 등이 될 거예요. 아, 그걸로 이제 넓혀 나갈 그렇죠. 것이다. 무한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나경원하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근데 정말 목소리 너무-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네. 초선이라고 아니 목소리 제가 들으니까. 저보고 저희 전화 왔어요. 민원인이 네. 호를 초선으로 바꾸라고. 아니 제가 초선 너무 감사합니다. 심한 막말을 들은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아, 진짜 그러니까 모욕적이었어. 너무 내가 기분이 모욕적이고 나쁘다라니까. 모멸적이고 근데 네. 사과를 하시라고 했는데 사과도 안 하세요. 예, 맞아요. 그래 그 나경원 정말, 간사선임 예. 표결하면 반드시 반대하실 것 저 같습니다. 반드시 반대할 거예요. 아, 네.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부결될 네. 겁니다. 아, 부결된다고? 아, 지금 이대로 표결하면 부결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나경원 저 자신 있나 김용민 의원님만 믿고 있어요. 부결시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하면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니야.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서 경찰은요 수사를 조금만 잘못하면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가요. 직접적으로 아까 맞습니다. 99%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경찰이 그런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있어. 그래서 대통령은 시간을 가지고 묘안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반드시 마치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오해해서 막 퍼뜨리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군요. 그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 분석 중에 세 분은 다 그 신중론의 방점이 신중론이에요.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종편에서는 3번의 방점 찍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보안 수사권 줘야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 그래서 맞지? 뭐라고 하냐? 맞잖아. 이 무도한 자들은 어. 야 검찰이 임마 없었으면 옛날에 부산 돌려차기 어떻게 임마 진실을 찾았겠어. 그럼 저는 이럽니다. 그럼 김건희 무혐의하고 불기소하고 그건 너 왜 말 안 하냐? 그렇지. 야 그렇게 묻힌 건 왜 말 안 하냐? 어.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화면 돌아갑니다. 아, 화면 컷 넘겨. 컷 넘겨. 그래서 다음 아이템 갑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해외 제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검사가 수사 안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잖아요. 검사가 수사 안 한 나라는 이런 사건 이런 경우에는 그 경찰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의 방식 혹은 보안 수사 위촉 이런 방식으로 다 처리하지 네.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해외 사회 성공되고 안착되어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한테도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자 증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만약에 조사를 하면요 검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수사 인력도 없지만 증인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많이 예를 드시는데 그런 것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그 1차 수사기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다만 그것을 검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개선하는, 네. 없애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합니다.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주고 네. 지기현이가 지금 아주 중요한 내란 형사재판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게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아,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또 밝힌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이거 위헌한 나라가 됐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네. 뭐 그게 위헌이냐? 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하고 심플하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적절한 말씀이셨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헌법 우리 102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법률로 다 정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도 법률로 정하면 돼요. 네. 내란 전담 법원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별 법원을 만든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20개 정도의 형사재판부가 있는데 그것을 한 22개 정도, 1개 내지 2개를 더 늘려서 내란만 전담시키는 재판부를 만들겠다. 네. 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도 기존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판사를 추천해라. 그러면 추천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이제 인사 이동을 시키면 되죠. 네. 사실 이미 판사이기 때문에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사 이동. 예, 조직을 만들고 인사 이동 시키는 걸 대법원장이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위헌 이건 늘상 아무리 하는 봐도 건데요.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나는 위헌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대형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대형 사고를 전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급하게 대형 사고 전담 재판부를 만듭니다. 또 똑같아요. 추천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죠? 추천위원회는 현재 법에는 뭐 정치권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 빠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좀 보내줘야 돼. 왜냐면 종편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아니 종편에서도 추천위원회 분명 너희 민주당이 또 들어가서 너희 마음대로 할까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어제 제가 같은 데 출연했거든요. 강성필이 먼저 쉬라고 나갔어요. 제가 이제 메인이니까 다 정리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다음에 들어갔는데 막판에 이제 국민의힘 그쪽 국민의힘 쪽이랑 보수 쪽의 편을 하고 내가 싸운 거야 이것 때문에 그걸 보고 있었나 봐. 나 가면서 그래서 형님 그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왜 정치권이 들어오냐고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그랬지 정치권이 들어와도 어차피 추천을 꾸리고 대법원장 임명하는데 윤석열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언쟁을 붙었지 둘이. 그걸 봤나 봐. 잘 싸우시대. 잘 싸워요? 웬일로? 웬일이라니? 보통 침묵해버리는. 네, 우리 의원님. 사법부의 독립이 성역이 아니에요. 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재판부의 구성, 그러니까 법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 법률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지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 이런 이 재판에 내란 뭐 지금 그 특검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법에 뭐 부패 전담 재판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재판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가해서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에 구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위헌 시비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법원장이 또 조희대. 네, 제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윤석열입니까? 네,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조희대는 꼭 이렇게 큰 이슈 터지면은 출근길에 꼭 기자가 있고 그 질문을 또 받고 질문에 답을 해. 대법원 앞에 항상 기자가 있는 건 아니죠? 너 본 적 있어? 나 못 봤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는 건지 나 이 시스템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조희대 오랜만에 함께 보겠습니다.
대법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시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국회를 다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 절차를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 이런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가 이런 얘기할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되게 약간 서들 넘는 말씀이지 않나.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을 이제 할 필요는 있지만 그 무조건 대법원이 시키는 대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죠.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왜 도어 스태핑 저렇게 이 정치적인 뭐 그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건에 대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저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 비슷하게 또 최근에 노만석 대검 차장이 도어 스태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성호 장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판사와 검사들은 이 정치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는 있죠. 그런데 저렇게 어디 밖에다 대고 무슨 그 오해를 일으킬 만한 저런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저거 잘하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통령 되고 결국은 내란 이렇게. 그리고 조희대는 12월 4일이나 저렇게 얘기 서서 똑바로 하고 그렇지. 하던지. 그때 했으면 내 인정.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입국단 아유 진짜 쑥 들어가 버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만한 태도죠. 저런 태도가.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이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공감대가 높은데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네. 조희대를 보고 그 전원합의체를 보고 아 진짜 사법개혁 해야겠구나. 아니, 로그 기록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로그 여신. 로그 여신입니다.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시작은 조희대의 사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사퇴를 안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뭐 꼭 해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네네 의원님.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네네네. 저게 이제 이번에 조금 연장은 됐지만 사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 방대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규명이 많이 안 되고 있고 뭐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 그럼 무슨 나토 뭐 3종 세트인 줄 알았는데 7종 세트 이러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특검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됐지만 저는 그 특검 이번에 개정 통과된 그 특검이 종료가 되더라도 다시 한 5개월 정도는 더 연장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잡힌 이기훈이 뭐라 그랬냐면 특검 이거 끝날 때까지만 피해 다니면 돼 이러고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김건희 특검 관련 의혹된 사람들도 전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거 특검 끝나기만 하면 돼. 근데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밝혀내는 것이 정의가 바로 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은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파헤치고 그 단죄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저는 이 특검 끝나더라도 저는 더 연장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특검 수사 기간 동안에 수사를 못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국수본으로 넘어가는데 특검이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 수사 지휘권을 이번에 삭제를 했어요. 아 그럼 기간 끝나면 아예 끝나버리는 거네. 끝이야 이제 특검은. 이번에 그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더만. 이건 기권 안 했어요? 그건 이제 공통된 건데 그거는 뭐 김건희 특검은 제가 찬성했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네. 이럴 땐 또 관대하시네요.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던데. 뭐 셋 다 기권할 수는 없어서 제가. 전 마지막으로 저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9월 25일 날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때 같이 처리돼야 될 법이 검찰청 폐지법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가게 되는데 검찰청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공소청과 검찰청이 병존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필요성이 있는 게
어떤 제도, 그러니까 어떤 청이 폐지가 되면 정부기구가 폐지가 되면 그 직원들을 어디로 보낼까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실무를 착수해야 돼. 그래서 심사위원회, 직무평가 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둬서 각각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지 혹은 어디로 보낼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으니 네. 이번에 검찰청 폐지법을 같이 처리해서 실무 절차를 지금부터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네. 폐지에 찬성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네.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